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 전집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정말 아쉽다, 이걸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책들이 있었다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전집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오늘 총 3가지 전집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역사공화국이라고 해서 한국사 법정편이 있고요. 세계사 법정편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종류예요. 지금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전집이다. 이걸 진작 좀 알았으면 좀 한 2년 정도만 앞당겨서 조금씩 읽어나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전집이고요. 저희는 정말 소위 말하면 전집 뽀개기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아이랑 정말 플랜을 쫙 짜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면 이거를 다 완독할 수 있나 이런 플랜도 짜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전집 소개도 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집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큼직큼직하게 3가지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시리즈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사 법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엄청 다루고 있는 내용이 법정 시리즈 그 후반대 번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잘 보면서 이걸 좀 진작 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랑 같이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거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세계사 법정인데요. 또 역사 전집하면 이 잠가 모음의 역사공화국 세계사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려 볼게요.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예요. 이거는 총 자그만치 100권이나 됩니다. 사실 철학자를 구글에 검색을 하면 100명, 1000명, 수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추스려서 집필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또 따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록이 같이 나가요. 이것도 10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책 안에도 뭐 다양한 질문이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는 논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꼭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전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책과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부록까지 합쳐서 활동을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기본 논술학원들 다니잖아요. 네네,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논술학원을 많이들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교육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독서가 뒷받침이 되어야 뭐라도 생각이 다듬어져서 이렇게 글쓰기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고 봤더니 이름이 우선 어려워요. 사람들의 이름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막 방방곡곡 뭐 그리스, 독일 엄청 나라들도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덜 친숙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아이랑 했는데, 그래서 책 표지를 보면서 철학자 이름들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책장에 DP를 해놓고 오며 가며 책 표지를 보면서 책등만 봐도 교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등을 보면서 좀 이름들을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었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철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좀 삶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랬어요. 물론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정말 이해하는 거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정보는 이 물건에 대한 스펙을 간단하게 구글링을 하면,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바로 지혜가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책을 통해서라도 이 철학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전집을 1권, 2권씩 읽어나가면서, 물론 어려워해요. 네, 저부터 섬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책들을 만나면서 자꾸만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랑 철학 이야기를 만나면서 요약도 해보고 자기주도 학습 그 부록에 글도 써보면서 좀 토론식으로 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이랑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철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봤어요. 여기에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한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중에 철학이 뭔지,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요즘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 철학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철학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조차도 아직은 잘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책들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선 이런 철학자들이 있고 이 훌륭하신 철학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점을 좀 같이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이 되게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엄마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잔소리로 들리고 훈계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책 안에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다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이 많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암암리에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조만간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 거예요. 아직은 좀 반반이긴 한데 점점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춘기 시절 때 이런 철학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면 좀 덜 심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춘기가 올 수 있겠지만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뭐 부모에 대한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철학자의 논리를 볼 때 물론 충분히 모든 걸 다 이해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로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하나둘씩 깨달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보나 지식을 딸딸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을 원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지혜롭게 크기를 바라잖아요.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인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지혜는 그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안다 에서 끝난다면 지혜는 바로 이해한다 이고요.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아이가 한 권, 두 권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실천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죠.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책 안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철학자는 이렇게 흰색 커버이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저는 흰색을 좀 좋아하니까 여기 책 날개 보시면 어떤 철학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을 다뤄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고 온 책은 홉스가 들려주는 리바이던 이야기이고요. 책 머리에 이제 들어가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은 이런 식으로 각 철학자들의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독서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밖에 몰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자간과 글자 크기예요. 중간중간에 철학 돋보기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철학자는 누구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학 돋보기, 비교 원리와 경쟁 원리, 그리고 욕구 충족, 행복한 국가 만들기. 그래서 얘기가 에필로그로 끝나고요. 여기에 통합형 논술, 활용 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이 또 책을 부른다고 여기 보시면 홉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로크와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의 사상이 홉스와 다른 점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홉스의 사상을 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로크와 루소가 누구인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이제 알아야 비교 분석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로크나 루소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루소가 들려주는 교육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여기 조기 영재 교육, 조기 유학, 고액 레슨 이러면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철학자 루소가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도 철학 돋보기를 통해서 이 철학자는 누구이고 저주 활동은 어떤 거를 했고 이 철학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팩트 위주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 만물 중 하나도 스승이 아닌 것은 없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첫째는 대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사물이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철학 돋보기로 좀 더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요. 네, 마지막에 통합형 논술이라고 해서 활용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러 개의 질문들이 있고, 네, 여기에 문제 풀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학 노트 자기주도 학습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가지고 온 건 두 번째 책이고요. 처음부터 소크라테스가 나오네요. 여기서 스텝 1, 다음 글을 읽고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요약하시오. 그래서 짤막하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를 이렇게 요약하게끔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과 배경 지식을 알려주고 이제 주제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고라는 무엇이고 책에서 나온 얘기를 좀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생각 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책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책이나 이런 교과서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쓰게끔 장려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글들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게끔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이 있어요. 다음은 벤담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 책이 총 10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 책에서 통해서도 질의응답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부록 통해서도 질의응답하고 추가적으로 기사나 지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집은 역사공화국인데요. 역사공화국에도 한국사 법정이 있고 세계사 법정이 있어요. 이 한국사 법정은 총 6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시리즈 또한 부록이 3권이 나가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록이 있어요. 이거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록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사는 조금 아쉽죠. 저희 아이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금 뒤늦게 아이가 좀 부랴부랴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좀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회를 미리 좀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국사 법정 꼭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지금 사회 시간에 정말 슝슝 날아가듯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아이가 되게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네, 되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한국사 법정 통해서 하나하나 사건들 위주로 이제 그 제목을 먼저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4.19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 책에 왜 4.19 혁명이 일어났을까? 라는 책을 이제 뽑아서 보면서 학교 진도에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지금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제가 6학년 사회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고, 이렇게 진도가 팍팍 나갈지도 몰랐고,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었거든요. 전반적인 한국사를 정말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중학년쯤부터 자세하게 미리 봐두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전집이 바로 한국사 법정이고요. 이 책의 제목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때그때 사건에 대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사회 시간에 배우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또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후 사정이 무엇이고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를 알려면 이런 한국사 법정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했어요. 이 역사공화국의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는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풀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두고 법정을 가서 그걸 가지고 공방을 펼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의견도 갖게 되고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 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한국사 법정이고요. 왜 4.19 혁명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책머리에로 시작을 하고요. 차례가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고, 한국사 연표로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쯤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알아두기. 실제 민주주의 불꽃 4.19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소장, 청구 내용이랑 입증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그 외 자료 추후 제출하겠음. 이것도 너무 법정과 같은 느낌으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첫째 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도 함께 언급이 돼서 좋아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도 있고 국무위원이 뭔지, 공보처장이 뭔지, 사활, 절체절명 이런 말도 나름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려라 지식창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식도 전달을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공화체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요. 1960년대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보았을까요? 착한 생활이라는 걸 봤다고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그렇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도 하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떠나자 체험 탐방. 그래서 4.19 혁명이랑 관련된 그런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한 걸음 더 해서 역사 논술까지 있습니다. 찾아보기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날개 보시면 책 제목들이 있어요. 왜 이래 했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0대 후반쯤부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를 또 다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또 잘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정말 내용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 이름이 김딴지예요. 김딴지. 이대로 변호사랑.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집은 동일한 역사공화국인데 이번에는 세계사 법정편이고요.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사 법정편에는 자기주도학습 부록은 따로 없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것도 제작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법정편 자기주도학습 그 부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알차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세계사 것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사 법정 같은 경우는 제가 책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세계사 법정 같은 경우도 이 제목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그 중점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억도 오래 남고 정말 궁금해져요. 이 책들 아마 역사 덕후라면 이미 알고 여러 번 봤을 텐데 저희처럼 역사 덕후가 아닌 친구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먼저 책 읽지 않고 그냥 교과서 통해서만 역사를 배우게 되면 조금 저희 아이처럼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 한번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세계사 법정도 왜 뭐뭐 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면 왜 에도 막부가 시작되었을까? 왜 일본의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 질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역시 여기 날개를 보시면 책 제목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총 31권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16번이 단종됐어요. 그래서 실제 넘버링은 1부터 31까지 있지만 총 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법정도 한국사 법정처럼 비슷한 구조로 소개가 돼요. 책머리를 통해서 저자를 만나볼 수 있고요. 차례 있고요. 교과서에는 어느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연표랑 한국사 연표가 같이 나와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고요. 프롤로그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의 상징적 존재, 천황, 재판 첫째 날, 이것도 키워드들이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는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까지 좀 완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김딴지 변호사와 이대로 변호사가 등장을 하면서 판사와 나친절 박사와 여러 등장인물들과 함께 이제 공방을 펼칩니다. 사무라이는 어떻게 중앙에 진출했을까?
있을까? 교과서 연계 나와 있고요. 다양한 그림들과 함께 소개가 됩니다. 역사 유물 돋보기 또 있고요.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8년을 가리키며 막부를 오늘날의 수도인 도쿄, 즉 에도를 옮긴 시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최초의 무사 정권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열려라 지지 창고도 있고요. 최후 진술도 하면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필로그가 있고요. 떠나자 체험 탐방, 그래서 가까운 일본. 그러면서 여기에도 한 걸음 더 역사 논술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시로 제시된 해답도 있습니다. 찾아보기 키워드들도 있고요. 왜 에도 막부가 시작되었을까? 살짝 살펴볼게요. 1592년 임진왜란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1603년에 에도 막부가 세워졌네요. 비슷한 포맷으로 소개를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통치를 했을까? 교과서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오고요. 인터뷰도 있고요. 역사 유물 돋보기도 있고요. 에도 막부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림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가게 됩니다. 최후 진술이 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히 명예를 저버렸소. 일본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공방을 펼친 거에 대한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물이 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역사의 흔적, 오사카 성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역사 논술도 있고 해답도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소개해드렸고요. 이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고요. 언제나 그렇듯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구매 링크, 가격 등은 아래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